노승일 부장 같은 경우에는 뭐 최순실이 재단의 모든 사업에 관여했고 자금 집행도 일일이 챙겼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정동춘 전 이사장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최순실 씨가 인사 문제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이런 증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다고 그래요. 1시간 20분 동안요. 어떤 논의를 아마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 부분 대책도 있을 수 있고 예. 아니면 이게 기존의 그 헌재 탄핵 심판 대책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K재단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세월호 7시간은 직무태만은 탄핵 사유가 안 되고 예. 그다음에 그 블랙리스트는 판례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 탄핵 사유를 추가할 수는 없다. 예. 저기 국회 없는 걸 추가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럼 이게 남아있는 유일한 게 거의 이 재단 문제입니다. 예. 따라서 이게 강요나 직권 남용이 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대책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정동춘 전 이사장은 안종범 전 수석이 박 대통령에게 최순실 얘기하지 마라. 그것은 금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증언도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정호성 옛날 비서관이 예. 최순실에게 절대 존재가 드러나서는 안 될 사람이다. 예. 이게 바로 비선실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걸로 보이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이게 안종범 수석이 혹시 최순실을 전혀 일면식도 없다 했는데 예. 이런 이야기를 한 자체가 서로에게 존재를 잘 알고 있은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입니다. 예. 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들의 특혜를 지시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재직 시절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 전 실장을 구치소에서 다시 데려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전경련과 정무수석실을 통해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들의 돈을 대주며 이른바 친정부 집회에 동원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에 나온 정동춘 전 이사장이 K스포츠 재단을 대통령이 설립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후부터는 최순실 씨에 대한 폭로를 이어온 내부 고발자 노승일 K스포츠 부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증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노승일 K스포츠 부장 증인 신문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우선 오후부터는 최순실 씨와 그 안종범 전 수석의 그 7차 공판에 노승일 부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4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노 부장은 이 자리에서 누슬리와 더블루K가 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해 김상률 전 수석과 김종 전 차관, 안 전 수석 등이 누슬리와 접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건설사와 아무런 실적이 없는 더블루K의 계약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이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을 준비하기 위해 검토한 결과 누슬리를 선택하면 더블루K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본 최순실 씨가 계약을 맺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에서 공개했던 노 부장과 최순실 씨의 녹취 파일 17분 분량이 법정에서 재생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녹화에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폭로를 왜 막지 못했느냐며 최 씨가 노 부장을 질책하고 이를 은폐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정동춘 전 이사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는데 어떤 진술이 나왔습니까? 네, 오전에 나온 K스포츠 정동춘 전 이사장은 그 재단이 운영된 것에 대해 진술을 했습니다. 스포츠 마사지 센터 원장을 하다가 최 씨의 추천으로 이사장 자리에 앉은 정 전 이사장은 최 씨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법정에서 정 전 이사장은 K스포츠 재단을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본다면서 정경련이 기업에 설명하고 이런 정도의 협찬을 하려면 대통령 정도의 권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최순실 씨가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재단의 인사 등을 행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지난달 22일 현판식을 내건 박영수 특검팀이 오늘로 공식 수사 35일째를 맞았습니다. 70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던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늘로 꼭 반환점을 돌게 되는 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수사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지난달 12월 21일에 특검 수사가 시작됐으니까요. 오늘로 35일째, 절반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특검팀은 그야말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특검 수사는 박 대통령 뇌물죄와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과 이화여대 학사비리 의혹 등 4갈래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 단계에서만 모두 10명을 구속해서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도 이와 관련한 짧은 소회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수사 기간에도 특검법 수사 대상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분야별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 수사는 이제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최순실 씨의 경우 현재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이고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하면 모레인 26일 집행해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이 있었지만 내일로 예정됐던 최 씨의 재판 일정이 변경되면서 내일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 씨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하면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계획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박 대통령 조사에 앞서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와 관련해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마쳤다며 현재 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늦어도 2월 초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설 연휴를 전후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두 사람을 소환해서 박 대통령의 리스트 관여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특검에 나온 류진용 전 문체부 장관은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 같은 유 전 장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자, 한현희 기자,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1시 2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최 전 총장은 현재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텐데 그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3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던 기존 입장을 법원에서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총장은 정 씨가 입학할 당시 그리고 학사 특혜를 받을 당시 이화여대를 책임지고 있었던 만큼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검은 최 전 총장의 지시와 승인을 받은 김경숙 전 학장이 정 씨의 부정 입학을 주도하고 남궁곤 전 처장 등이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전 학장과 남궁 전 처장 등 4명이 이미 구속 상태인데요. 최 전 총장까지 구속되면 특검이 정유라 씨의 입학과 학사 특혜를 주도한 인물들에 대한 신병을 사실상 모두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특검은 이화여대 내부에서 이뤄진 의사결정 과정과 더불어서 정 씨 입학 등을 대가로 정부 차원에서 이대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한현입니다. 매서운 한파 드디어 내일 낮부터 물러갑니다. 내일 아침까지만 추위에 견디시면 되겠는데요. 자세한 내일 날씨 오늘과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 합니다. 아침까지는 무척 춥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종일 영하권을 맴돌았는데 내일은 영상 2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방은 한파주의보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차고 건조한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강원 남부와 영남 지방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오전 한때 경기와 영서, 충청 지방은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추위 걱정은 없지만 눈 소식이 있습니다. 연휴 첫날인 금요일과 일요일 전국에 눈이 오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올 것으로 보여 교통 불편이 우려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당시 녹화에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폭로를 왜 막지 못했느냐며
최 씨가 노 부장을 질책하고 이를 은폐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정동춘 전 이사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 어떤 진술이 나왔습니까? 네, 오전에 나온 K스포츠 정동춘 전 이사장은 그 재단이 운영된 것에 대해 진술을 했습니다. 스포츠 마사지 센터 원장을 하다가 최 씨의 추천으로 이사장 자리에 앉은 정 전 이사장은 최 씨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법정에서 정 전 이사장은 K스포츠 재단을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본다면서 정경련이 기업에 설명하고 이런 정도의 협찬을 하려면 대통령 정도의 권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최순실 씨가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재단의 인사 등을 행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지난달 22일 현판식을 내건 박영수 특검팀이 오늘로 공식 수사 35일째를 맞았습니다. 70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던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늘로 꼭 반환점을 돌게 되는 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수사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지난달 12월 21일에 특검 수사가 시작됐으니까요. 오늘로 35일째, 절반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특검팀은 그야말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특검 수사는 박 대통령 뇌물죄와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과 이화여대 학사비리 의혹 등 4갈래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 단계에서만 모두 10명을 구속해서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도 이와 관련한 짧은 소회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수사 기간에도 특검법 수사 대상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분야별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 수사는 이제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최순실 씨의 경우 현재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이고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하면 모레인 26일 집행해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이 있었지만 내일로 예정됐던 최 씨의 재판 일정이 변경되면서 내일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 씨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하면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계획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박 대통령 조사에 앞서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와 관련해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마쳤다며 현재 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늦어도 2월 초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설 연휴를 전후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두 사람을 소환해서 박 대통령의 리스트 관여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특검에 나온 류진용 전 문체부 장관은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 노승일 부장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이 재단의 모든 사업에 관여했고 자금 집행도 일일이 챙겼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정동춘 전 이사장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최순실 씨가 인사 문제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이런 증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다고 그래요. 1시간 20분 동안요. 어떤 그렇죠. 논의를 아마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대책도 있을 수 있고, 예. 아니면 이게 기존의 그 헌재 탄핵 심판 대책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K재단,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세월호 7시간은 직무태만은 탄핵 사유가 안 되고, 예. 그다음에 그 블랙리스트는 판례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 탄핵 사유를 추가할 수는 없다. 예. 이게 국회 없는 걸 추가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럼 이게 남아있는 유일한 게 거의 이 재단 문제입니다. 예. 따라서 이게 강요나 직권 남용이 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대책 계획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정동춘 전 이사장은 안종범 전 수석이 박 대통령에게 최순실 얘기하지 마라, 그것은 금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증언도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정호성 옛날 비서관이 예. 최순실은 이게 절대 존재가 드러나서는 안 될 사람이다. 예. 이게 바로 비선실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걸로 보이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이게 안종범 수석이 혹시 최순실을 전혀 일면식도 없다 했는데, 예. 이런 이야기를 한 자체가 서로에게 존재를 잘 알고 있은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입니다. 예. 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들의 특혜를 지시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재직 시절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 전 실장을 구치소에서 다시 데려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전경련과 정무수석실을 통해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 같은 유 전 장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자, 한현희 기자,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1시 2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최 전 총장은 현재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텐데 그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3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던 기존 입장을 법원에서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총장은 정 씨가 입학할 당시 그리고 학사 특혜를 받을 당시 이화여대를 책임지고 있었던 만큼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검은 최 전 총장의 지시와 승인을 받은 김경숙 전 학장이 정 씨의 부정 입학을 주도하고 남궁곤 전 차장 등이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전 학장과 남궁 전 차장 등 4명이 이미 구속 상태인데요. 최 전 총장까지 구속되면 특검이 정유라 씨의 입학과 학사 특혜를 주도한 인물들에 대한 신병을 사실상 모두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특검은 이화여대 내부에서 이뤄진 의사결정 과정과 더불어서 정 씨 입학 등을 대가로 정부 차원에서 이대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한현입니다. 매서운 한파. 단체들의 돈을 대주며 이른바 친정부 집회에 동원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에 나온 정동춘 전 이사장이 K스포츠 재단을 대통령이 설립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후부터는 최순실 씨에 대한 폭로를 이어온 내부 고발자 노승일 K스포츠 부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증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노승일 K스포츠 부장 증인 신문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우선 오후부터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7차 공판에 노승일 부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4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노 부장은 이 자리에서 누슬리와 더 블루K가 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해 김상률 전 수석과 김종 전 차관, 안 전 수석 등이 누슬리와 접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건설사와 아무런 실적이 없는 더 블루K의 계약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이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을 준비하기 위해 검토한 결과 누슬리를 선택하면 더 블루K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본 최순실 씨가 계약을 맺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에서 공개했던 노 부장과 최순실 씨의 녹취 파일 17분 분량이 법정에서 재생되기도 했습니다.